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90년 존목은 우리 역사의 보물격인 옛날 책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은 조선사화집입니다. 이 조선사화집은 여기 보시는 대로 조선사화집인데 1931년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제왕원기 같은 데서 짤막한 역사 이야기를 뽑아서 이은상 씨가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1944년에 나왔으니까 해방 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나는 1944년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는 3학기가 됐죠. 2학년 중간이었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3학년 때 우리 집에서 낡은 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물론 일제시대는 우리말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책도 읽을 수가 없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겨우 한글을 배우면서 떠듬떠듬 우리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학생보다 조금 나았던 것은 한문 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때 하고 한이 같은 그 토시를 배울 때 그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좀 빨랐습니다. 예를 들어 상유천하고 그럼 위에 하늘이 있고 하유지하니 아래는 땅이 있으니 이제 이런 식의 그 토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그 당시에 앞장 뒷장이 떨어져서 책 이름도 모르고 또 저자도 모르는 상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 책은 마분지로 종이도 거물뿐만 아니라 그때는 전부 내렸었고 또 문법도 지금의 문법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파가 들어가 있던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죠.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고구려의 기상을 나타내는 벽화들이 있고 또 일제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웅 김유신과 을지문덕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유신 하면 삼국통일의 영웅이고 을지문덕은 중국 수나라와 싸운 우리가 최고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히 그 민족적이고 또 우리 국사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책들이 한자로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한글의 책이 드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도 잘 모르면서 혹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읽어서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책의 분량은 한 350페이지쯤 됩니다. 그러다가 5학년이 되었는데 5학년이 되니까 사회과 교과서가 왔는데 그 책 이름은 우리나라의 발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발달이 보니까 꽤 한국 역사죠. 한국 역사를 들치니까 놀랍게도 내가 읽었던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앞서서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은 역사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대단히 그 기분도 좋았고 그것이 제가 오늘까지 역사를 전공으로 하고 역사와 함께 살아온 그 계기가 된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김유신의 얘기는 셋이나 나오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싸우는데 살아 돌아간 자 2700명이다.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연개소문, 서동요, 바보은달과 평강공주, 귀가 컸다는 경문왕의 귀, 만파식적, 소금장수 울불, 이런
우리가 많이 알려진 얘기들로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야기는 51개였고 그리고 사파가 19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931년에 이 책이 나와서 3, 4판까지 나왔고 또 36년에 나오고 또 내가 읽은 이 44년에도 3판이나 나왔고 그런 거를 보면 그 당시 쉽게 우리말로 쓰는 이 역사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를 이렇게 썼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이은상 씨의 그 노력이나 정신을 거룩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을 6.25 전쟁이 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도 모르고 저자도 모르고 내용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다행스럽게도 1968년에 청계천의 한 서점에서 발견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뒤에다가 그거를 썼습니다. 1968년 8월 1일 청계천 고서점에서 잊어버린 후 18년 만에 찾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날 저녁은 못이 더웠는데 여름이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들여다보고 근데 이 책이 저에게 특히 또 흥미있게 보였던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좀이 먹고 옆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주 옛날 그 모습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연히 준원 이광수에 대한 글을 읽다가 1931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광수가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광수는 2차 돈의 죽음, 가실, 마이태자, 원효대사, 단종회사, 세조대왕, 이순신 등 이런 거를 전부 역사소설로 썼던 사람인데 그는 동아일보에서 조선사화집 이은상 씨의 근래의 저서를 읽고 라는 서평을 쓴 겁니다. 그 서평에서 그는 말합니다. 조선 역사의 민중화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인은 학교에서 조선 역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은상 씨의 이 조선사화집은 조선사를 민중에게 가르쳐주는 훌륭한 임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올바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읽기를 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공헌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민중,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의식,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느냐.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책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발견해서 오늘날 80세 중반에 이르도록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혹 모자라는 부분이나 불확실한 게 있으면 이 책을 제가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일생에 있어서 저와 함께 동행한 책이고 저로 하여금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책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인문학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전이 되고 또 디지털화된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치를 하든 또는 자연과학 쪽에 살든 간에 우리가 인문학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인문학 중에서 우리 역사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최근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과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과라든지 법과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과의 중국 교육 중에는 인문학, 특히 역사학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배우는 과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념과 방향
또는 국가의 정체성에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바로 중요한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다시 창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또는 어떤 분야에 관계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이든 역사의식을 올바로 가지고 좀 더 우리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